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영양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 환자의 영양관리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영양 문제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영양 문제는 크게 식욕 부진 및 영양 불량,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영양 상태 유지, 우리 몸의 대사 작용 정상화, 체중 감소 방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대부분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영양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가 먹어야 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올바른 식사요법을 실천하기 위해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란 5가지 식품군을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이라는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 구성에 따라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채소류, 과일류로 나뉩니다. 그럼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하여 상차림을 해볼까요? 이렇게 5가지 식품군을 이용하여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차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하여 상차림을 하면 풍성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빠른 회복과 면역력 증가를 원한다면 매끼 단백질 반찬은 필수입니다. 단백질 반찬의 종류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해산물, 콩 등 다양합니다. 매끼니 한두 가지는 꼭 섭취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컬러푸드를 이용하세요. 파이토케미칼은 채소와 과일 안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말하며 우리 몸의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회 이상 섭취하여 컬러푸드로 건강을 챙겨봅시다. 만약에 식품 섭취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환자용 식품이란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의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환자용 식품과 식사량을 비교하면 한 캔에 밥 3분의 1 공기, 나물 한 접시, 생선 한 토막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식사 섭취가 어렵다면 환자용 식품을 이용해 보세요. 환자용 식품의 종류는 입으로 마실 수 있는 액상 형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외에 엔커버, 하모닐란, 젤리와 양갱 형태, 분말 형태로 다양합니다. 식품 섭취가 어렵다면 이러한 환자용 식품을 이용하여 영양을 보충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어떤 건강보조제도 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고용량 건강보조제는 오히려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식품이 아닌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통한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올바른 건강보조식품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섭취량을 지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를 함께 섭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바르게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주세요. 다음은 육류 섭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육류 섭취 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튀기거나 숯불 또는 고온에서 구운 육류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화학물질 또는 헤테로사이클, 아로마틱 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리기, 찌기, 데치기, 끓이기, 전자레인지로 조리하기가 있고 이러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암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등 육류를 훈제하는 과정 동안 강력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이 물질은 직접적으로 위점막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 위암 발생을 촉진합니다. 가공식품 속의 방부제, 감미료, 색소 등에 함유된 질산염 또한 위암 발생에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된 육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공국, 사골국을 먹어도 되는지인데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국을 먹을 때는 기름기는 걷어내고 드시고 국물만 먹는 것은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더기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고기, 흑염소입니다. 수술 후 또는 항암 치료 중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개고기의 경우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게소주나 기름진 보신탕보다는 수육의 형태로 고기를 잘 씹어서 드시도록 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성분과 유효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식품을 섭취하면 감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합니다. 여섯 번째는 회입니다. 암 치료 중 회를 먹어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선회를 포함하여 날 것을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항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드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간요법 섭취 여부인데요.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고 수술 후 섭취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과도한 민간요법은 식사량 증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추출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버섯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모든 버섯 추출물, 특히 버섯 자체를 우린 추출액의 장기 섭취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중에는 드시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삼가시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복하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식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식품 구성 자전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